안녕하세요. 데지바입니다. 강의에 앞서 본 강의의 내용과 사진들은 비숍의 PRML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8의 그래피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중에 8.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피컬 모델은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s, 줄여서 PGM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로베빌리스틱한 모델을 다이어그램 형식을 통해서 그 모델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모델의 인사이트를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PGM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노드와 링크라는 건데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 랜덤 베리어블을 주로 설명을 하게 되고, 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랜덤 베리어블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요소입니다. PGM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Directed Graphical Model 혹은 Bayesian Networks라고 불리는 모델과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Undirected Graphical Model 혹은 Markov Random Fields라고 불리는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irected Graphical Model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링크에 화살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링크 같은 경우에는 랜덤 베리어블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Undirected Graphical Model은 방향성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랜덤 베리어블들 간의 constraint라든지 아니면 weight 같은 것을 설명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팩터 그래프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몇 가지의 팩터들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 이 팩터들과 그 팩터들과 관련 있는 랜덤 베리어블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표현을 하는 것이 팩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번 동영상은 Directed Graphical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Bayesian Networks의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저희는 확률 펑션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일단 이 경우와 이 경우로 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해되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피컬 모델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의 경우에 노드가 지금 A, B, C 3개가 있을 거고, A가 컨디셔널 B일 때 화살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 to B가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A와 B를 모두 이제 컨디셔널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한테 화살표를 받는 그래피컬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노드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했을 때 C가 B를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나타내게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C와 B 둘 다한테 화살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그래피컬한 모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랜덤 베리어블이 각기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fully connected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피겨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분해가 될 건지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랜덤 베리어블이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보려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편합니다. 일단 6와 7 같은 경우에 서로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6와 7을 일단 독립적인 구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6 같은 경우에는 X4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7 같은 경우에는 X4와 X5로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X4와 X5는 또 어떻게 정보를 가지고 있냐를 봤을 때 X4 같은 경우에는 X1, 2, 3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X5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보면 X1과 X3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X1, 2, 3는 각각의 이제 독립적으로 프라이어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챕터 1에서 배웠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모델로 인디펜던스, 디터미니스틱 밸류, 그리고 모델 프레딕션을 그래피컬 모델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모델로는 인풋의 파라미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타겟을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때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T와 W로만 모델을 구성을 한다면은 이와 같이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을 보면은 W가 주어졌을 때 Tn들은 각각 인디펜던트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피컬한 모델로 이제 표시를 하면은 W가 각각의 TN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때 T1과 Tn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점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심플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트, 박스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박스에서 Tn, n개의 Tn들이 독립적이다. 그때 Tn은 W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저희가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디터미니스틱 밸류를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모델을 조금 더 컴플리케이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풋과 그리고 W를 표시하기 위한 알파 프리시전 그리고 본 모델의 노이즈를 표시하는 시그마 제곱을 이용을 해서 그 모델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모델링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xn과 w 시그마 제곱을 주어졌을 때 tn이 또 독립적이다 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tn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플레이트로 표시가 되게 되고 서로 다른 n개가 독립적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w를 제외하고는 xn과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값입니다. xn은 관측이 되었고 시그마 제곱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은 디터미니스틱한 밸류입니다. 이런 랜덤 베리어블은 쪼매난 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n 같은 경우에는 xn, w,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정보를 받으니까 3개의 화살표를 받고 w는 알파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트레이닝 셋으로 w를 예측을 해요. 그 예측된 w를 가지고 새로운 인풋으로 저희가 새로운 이제 타겟을 예측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새로운 t가 받게 될 정보는 그 w와 그 모델의 노이즈와 새로운 인풋을 통해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피컬 모델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챕터 8.1.2에서는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챕터인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런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로 그래피컬 모델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형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x가 k개의 가능한 스테이트 혹은 k 디멘셔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모델링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k에 대해서, k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뮤k라는 프라이어를 줄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때 저희는 주로 뮤k의 썸을 1로 컨스트레인트를 주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예측해야 될 파라미터는 k개의 컨스트레인트 빼면은 마이너스 1개로 k-1개 예측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본다면은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x1과 x2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얘와 마찬가지로 뮤kl을 다 서메이션 했을 때 1이라고 저희가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예측해야 될 파라미터가 총 k제곱에서 컨스트레인트 빼면 마이너스 1개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다르게 모델링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운 대로 다시 모델링을 다시 한번 보면은 x2가 x1에 대해서 정보를 받는 모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파라미터 개수를 한번 보면은 px1은 이전처럼 k-1개의 언논 파라미터를 가지게 될 거고요. 컨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k의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x1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x2는 k-1개의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파라미터의 수는 이와 같이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각각의 이제 k-1개의 파라미터를 예측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k-1개의 파라미터를 예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베리어블 개수가 m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C와 같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파라미터의 개수는 x1은 이전과 같이 k-1개를 가질 거고 x2는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것처럼 k 곱하기 k-1개의 파라미터를 가질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나머지 n-1 개수의 랜덤 베리어블 또한 이러한 파라미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k 곱하기 k-1개의 파라미터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구해야 될 파라미터의 개수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것으로 챕터 8.1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